이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뭐 동물들이 학대받는 사고도 늘어나지만 또 동물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개물림 사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2014년 1,889명이 개에 물렸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2,368명이 개에 물리는 그런 사고를 당했고요. 예. 소방청에 따르면 뭐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하루 평균 한 6명 정도가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 지역을 따로 보면은 개물림 환자가 2016에서 18년 사이에 총 925명이었어요. 충남이 504명이었고 충북이 292명, 대전이 129명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 12월에는 충북 제천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40대 남성이 대형견에게 물려서 얼굴을 물렸고 또 그 반려견도 물려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지난 2016년이었죠. 청주에서는 2세 여아가 그 피플테리어라는 맹견에게 물려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의 반려견이 그 유명한 식당의 또 그 대표를 물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반려견주들에게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개물림 사고, 제가 봤을 때 이 반려인들에 대한 부족한 책임감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보상 절차나 또 다른 처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법이 그 동물보호법에 따른 내용인데요. 아마 이 동물보호법에 대한 그 재개정 논의가 굉장히 많이 들끓었어요. 그렇죠. 반려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맞습니다. 즉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어떤 갈등도 심해지고 그런 면에서 이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올 초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맹견 소유자가 관리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사람이 다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가 됐었는데요. 사망 사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목줄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발 횟수에 따라서 20에서 50만 원, 그리고 맹견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출 시에 네. 입막이라든지 목줄 같은 안전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3시간 이상의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맹견들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 신체적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처벌이 강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년 같진 않지만 지금이 사실 여름 휴가철이거든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많다고요. 예.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기도 하지만 또 많이 버리기도 합니다. 유기된 동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7, 8월 휴가철에는 연중 유기된 동물들의 절반 이상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데요. 2017년 기준 2, 3월 달에 한 1만 5,304마리가 유기가 됐었는데 6, 7월 달에는 거의 2배로 2만 한 2천 마리 정도가 유기가 됐습니다. 즉 상당히 증가했군요. 한 달에 1만 마리 이상, 그리고 하루에 33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무더위 속에서 버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2019년 기준으로 이제 구조나 보호된 유기된 동물, 즉 버리거나 또는 유실된 경우까지 포함해서 13만 5,791마리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한 12%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개는 75.4%, 고양이는 23.5%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조나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들이 이제 구조가 되면 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보통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이 되거나 아니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하거나 또는 소유주가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락사 비율이 약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유기 동물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고요. 특히 유기동물 안락사율에서 우리 충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안락사 부분에서 충북이 가장 눈에 띄고 있다. 1위를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함께 가족으로 맞이할 때는 언제고 또 영문도 모른 채 버려져서 애타게 주인을 기다릴 동물들은 무슨 죄일까 싶은데요. 정말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 신조어죠. 펫팸이라고 하죠. 펫과 패밀리를 합치는 그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가족들을 말하는데요.
이제는 뭐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 반려동물에 대한 키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반려인과 또 비반려인 간의 어떤 갈등도 계속 많이 남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반려인들이 안전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 이제 맹경 같은 경우 외출 시에 안전 조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반려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강아지가 귀엽다고 뭐 갑자기 소리치면서 달려간다든지 하는 네. 그런 그 패트캣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충북도에서 시군과 함께 8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패티캣이라고 해서 펫과 에티켓의 합친 용어인데요. 네. 뭐 반려인이건 비반려인이건 그 반려동물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거고, 반려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는 거, 그리고 2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하는 거, 그리고 뭐 본인의 반려동물이 여러 가지 컨디션으로 인해서 예민할 경우에는 네. 목에다가 노란색 리본을 매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반려인들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개라고 해서 귀엽다고 함부로 이렇게 달려가거나 소리를 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반려인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고 개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반려동물들의 어떤 배설물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치우는 그런 에티켓이 상호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살해,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들이 무겁기만 한데요.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지자체와 경찰의 꾸준한 관리 감독, 그리고 법적인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명식 교수와 함께한 시사타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